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1차 부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1차 부등식을 공부를 하려면 부등식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부등식이란 우리가 부등호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네 기호를 써서 두 수 또는 두 식의 대소 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x는 3보다 크다라는 이 간단한 식도 부등식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왼쪽에 있는 항들을 좌변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에 있는 항들을 우변이라고 부르요. 그리고 우리가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부르는 거는 옛날에 등식을 공부할 때도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부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 대부분의 경우 그 미지수는 x겠죠. 그 x의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거를 부등식을 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기본적인 성질 3개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을 때 양변에 똑같은 수 c를 더해 주어도 부등호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는데 양변에 양수인 c를 곱하거나 양수인 c로 나눠줘도 부호가 아니라 부등호의 방향은 변함이 없어요. 세 번째,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에 우리가 음수인 c를 양변에 곱해주거나 양변에 나눠주게 되면 이때는 부등호가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성질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시고 특히 맨 마지막에 음수를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등호가 반대가 된다는 사실은 굉장히 계산 오류가 나기 쉬운 곳이니까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꼭 잘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게 되면 우선 알아보기가 쉽고 나중에 조금 복잡한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쉽게 부등식의 해를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수직선 위에 나타내는 거를 처음엔 조금 연습을 하도록 합시다. 자, 우선 x는 a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내냐면 수직선 위에 a의 좌표 위에 흰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거기 a보다 큰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은 다음 이렇게 밑에 부분을 색칠을 해주면 이 색칠한 부분은 x가 a보다 크다의 해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x가 a보다 작다의 해는 어떻게 나타내냐면 a의 흰 점을 찍고 a보다 작은 방향으로 화살표를 그어서 밑에 부분을 색칠을 하면 이 밑에 부분이 x가 a보다 작다의 해가 되는 거죠. 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의 경우에는 화살표를 긋고 밑에를 색칠하는 건 똑같지만 대신에 이때는 a의 좌표에 흰 점이 아닌 검은 점을 찍어줘야 돼요. 즉 a를 포함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검은 점이. 이렇게 크다와 크거나 같다에서 이 흰 점을 찍을지 검은 점을 찍을지 헷갈리지 말고 잘 숙지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은 부등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등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는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당한 수를 곱해서 모든 개수를 정수로 고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식에 괄호가 있으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의 괄호를 전부 풀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변을 간단히 정리해서 AX는 B보다 크다, AX는 B보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등의 꼴로 나타냅니다. 우리가 아까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게
1차 부등식이라고 했었어요. 여기서 이 1차가 의미하는 게 바로 우리가 식을 좌변에 x와 관련된 항, 우변에 x와 관련되지 않은 항으로 전부 다 몰았을 때 좌변에 x에 대해서 1차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그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이제 전부 다룰 부등식들은 1차 부등식이라는 거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A의 부호에 주의하면서 아까 A가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그거에 주의하면서 양변을 A로 나누면 X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방정식을 풀 수가 있지요. 방정식이 아니라 부등식을 풀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부등식의 기본 개념과 부등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문제가 어렵게 응용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대부분의 강의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문제풀이들을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구경만 하지 말고 문제 푸는 거를 다 봤으면 꼭 스스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꼭 익히도록 합시다.